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왜 제가 1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왜 가격이 떨어집니까? 라고 질문을 하셔서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. 왜 폭등하지 않느냐고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. 이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게 지금 비트코인 ETF, 이더리움 ETF를 월가에 승인했다? 이거를 단지 무슨 자산의 하나로 승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 뭘 의미하겠어요? 완전히 체질 개선한다는 뜻입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저는. 2014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. 이게 비트코인을 가겠다가.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10년 전이면 갤럭시가 나온 지 이제 막 4년, 5년, 아이폰이 나온 지 4년, 5년 된 겨우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왔을 텐데 그때 암호화폐 지금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. 글쎄요. 저도 뭐 제가 단지 운이었나 실력이었냐 혹은 뭐 지금도 혹시 미래에는 틀리냐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년 전에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. 그 확신이 틀렸을 수는 있는데 저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. 그래서 참 운이 좋았다 어쩔 땐 생각도 들고 어쩔 때는 내가 도대체 왜 그 확신을 했는지는 저도 사실은 퀘션이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여러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제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10년 전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다. 다음은 그래서 인터넷 회사를 차렸었어요. 모바일 인터넷 회사를. 그리고 고생을 한 3년 하고 이제 그만뒀지만 그때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한 거거든요. 비트코인을 제가 발견했을 때 뭔가 이게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때 의식을 못했지만 제가 그 전에 해왔던 사업이라든가 공부가 이제 하면서 막연하게 비트코인의 단어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사실 지난달에 이더리움 ETF가 통과된 게 의외였거든요.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.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거대 공룡 금융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늦었다. 이제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없앤다, 금지한다 이런 챕터는 끝난 거예요. 없애고 금지할 거를 저렇게 승인하지 않습니다. 같이 간다.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파트너로 삼을 것이냐.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.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면 훨씬 더 지금 더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물론 가격은 지지부진해요. 근데 우리가 이래서 속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은 이미 10년 전에 이 가격이었어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다면. 몰랐으니까 10년 전에는 5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왜 제가 1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왜 가격이 떨어집니까? 라고 질문을 하셔서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. 왜 폭등하지 않느냐고 질문 바꾸셔야 됩니다. 근데 웃으면서 왜 폭등하지 않는 거죠? 그래서 제가 시장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. 이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게 지금 비트코인 ETF, 이더리움 ETF를 월가에 승인했다? 이거를 단지 무슨 자산의 하나로 승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.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작동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기존의 월가 공룡들을 파괴하는 무기거든요. 이게 자기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걸 자기네들이 승인을 요청한 거예요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곱씹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경영서적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IBM이 PC 사업을 일찌감치 접었잖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델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팔았어요. 근데 놀랍게도 IBM 내부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. 델 컴퓨터보다 먼저. 근데 그걸 사장시킨 게 IBM이었어요. 왜냐하면 IBM은 대리점을 통해서 팔고 있었는데 대리점을 관리하는 부서가 힘이 강한 거죠. 야, 이거 나오면 우리는 망해. 이렇게 된 거거든요. 비슷한 예가 또 후지잖아요. 후지 필름 우리 다 알잖아요. 후지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. 근데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안 했어요. 왜냐하면 후지 필름의 발전하고 상반되잖아요. 그래서 후지 필름뿐만 아니라 코닥이군요. 코닥일 거예요. 코닥, 후지 필름 다 작살났잖아요. 없어지잖아요. 스마트폰한테 다 뺏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그 디지털 카메라거든요. 정통적인 필름에서. 근데 그들이 요청해갖고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. 그 뭘 의미하겠어요? 완전히 체질 개선한다는 뜻입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저는. 그렇죠. 은행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면허산업이거든요. 은행업이 면허산업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은행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비트코인 이전에 시작을 했어요. 바로 모바일 때문에. 이 스마트폰 기기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. 이 개인화 기기잖아요. 개인화 기기.
은행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개인화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인화 기기가 있는데 이걸로 은행을 하면 기존 은행들은 설 곳이 없어요. 면으로 버틴 거거든요. 그래서 IT 기업들이 만약에 은행업 면허를 받으면 은행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은행들이 비트코인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은행업 면허에다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나 비트코인과 결합을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혹은 뭐 애플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. 이건 좀 딥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금융업도 알아야 되고 좀 모바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. 은행들한테.